안녕하세요. 셀링코치의 셀코입니다. 상품 등록은 잘 하셨나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쿠팡 물류센터에 입고만 시키면 저희는 로켓크로스로 물건을 팔 준비가 된 거예요. 이 영상만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분명 문제없이 입고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입고 신청하러 한번 가볼까요? 우선 쿠팡 윙 사이트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왼쪽 탭에 있는 로켓크로스에 입고 관리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센터의 연락처나 주소, 아니면 바코드 정보, 물류 문서 등 물류에 관련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물류센터에 입고를 진행해야 되니까 새로운 입고 생성을 눌러볼게요. 이쪽에서 먼저 입고할 상품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쪽 체크박스를 눌러주시면 해당 상품의 모든 옵션들을 다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 상품의 옵션을 선택해서 보내실 수도 있는 거예요. 보낼 상품을 선택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오셨으면 우선 입고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입고 방법은 택배로 보내는 방법이랑 밀크런으로 보내는 방법, 트럭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택배로 보내는 방법은 따로 계약된 택배사가 없으시면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시면 돼요.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실 때는 로지아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택배를 예약하신 후에 편의점에서 보내시는 게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택배를 보내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편의점 택배를 보낼 수 있는 택배 박스의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40cm 이하여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편의점 택배로도 충분히 물류센터에 문제없이 입고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럭 입고는 우리가 직접 화물 트럭을 배차해서 쿠팡 물류센터로 입고시키는 방법인데, 어떤 센터는 트럭으로 입고 신청을 하고 일반 승용차로 저희가 한두 박스 직접 싣고 가도 입고를 받아주는 반면에, 또 어떤 센터는 트럭에 꼭 팔레트를 싣고 와야 입고를 받아주는 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럭으로 입고를 진행하시게 되면 트럭을 배차해서 팔레트에 싣고 센터로 보내는 게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밀크런으로 보내는 방법인데요. 밀크런을 이용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우리의 주소지를 밀크런 주소지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용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쿠팡 밀크런 주소지를 추가하는 폼인데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링크를 통해서 쿠팡의 주소지를 등록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업체명을 입력해주세요에 업체명 입력해주시고 업체 코드를 입력해주시는 곳이 있어요. 쿠팡 윙의 오른쪽 위에 보시면 성함이 써 있는데요. 성함을 눌러보시면 바로 밑에 A로 시작하는 어떤 숫자가 써 있을 거예요. 그걸 이 예시대로 써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주소지를 입력해주시고요. 이것도 만약에 아파트시라면 보통 1톤짜리나 2.5톤짜리만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빌라촌이다, 그러면은 1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 선택해 주시고요. 출고 담당자 연락처는 자기 번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집으로 상차를 하는 거니까 집 앞에 택배 박스를 놓아주시면은 기사님들이 알아서 가져가 주시거든요. 그래서 07C로 신청하셔도 무방해요. 이것도 가능이라고 설정해 주시고요. 이메일 주소도 밀크런 안내 메일을 회신받기 위한 이메일이니까 여기다가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동의하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빠르면 몇 시간 안에 바로 되는데 늦으면은 하루 정도 걸리니까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밀크런은 쿠팡에서 직접 기사님을 저희한테 보내서 물건을 가져가는 시스템이에요. 지금은 수도권이랑 일부 지방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니까 자기가 있는 지역이 해당 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체크하신 후에 신청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밀크런은 신청할 수 있는 종류가 택배, 팔레트, 트럭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팔레트나 트럭은 모두 팔레트를 이용하는 방법이라서 우리는 주로 밀크런 택배를 이용하게 될 거예요. 보통 편의점 택배보다 밀크런 택배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밀크런 이용 가능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밀크런 택배를 사용해서 보내주시는 게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6팔레트 이상 입고하실 경우에는 트럭이 팔레트보다 더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6팔레트 이상 입고하실 경우에는 트럭으로 잡아서 입고시켜주시면 됩니다. 밀크런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물건을 소량 입고시킬 땐 밀크런 택배를 사용하고, 팔레트로 보낼 물량이라면 팔레트를 사용하고, 엄청 많은 물량을 보낼 땐 트럭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선 일반 택배로 가장 많이 보내실 것 같으니까 일반 택배로 입고시키는 걸 가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아까 상품 선택하고 다음으로 왔잖아요. 여기에 입고할 수량을 입력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아, 여기 있는 바코드 부착 서비스는 바코드 부착을 하지 않으셨을 때만 체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개당 250원이라서 비싸기도 한 가격이라 저는 보통 바코드를 부착해서 입고하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오셨으면 우리가 보낼 박스의 개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택배로 보낼 때는 한 번에 입고 신청에 총 30박스만 보낼 수 있어요. 택배 개수를 선택해 주셨으면은 한 박스에 어떤 옵션이 몇 개 들어있는지 적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물류센터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선 스마트 재고 배치와 직접 선택하기가 있어요. 스마트 재고 배치는 쿠팡에서 우리 제품이 필요한 센터를 직접 추천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저희 쿠팡 이용하다 보면 로켓이라고 뜨는데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게 우리 쪽 근처 센터에 그 상품의 물량이 없어서 그렇게 뜨는 거예요. 수요는 있는데 근처 창고에 물량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넣어주세요 하는 게 스마트 재고 배치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스마트 재고 배치로 선택해서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이쪽을 선택하셔서 택배가 센터에 도착할 날짜를 정해주는 거예요. 날짜를 선택해 주셨으면 이쪽을 누르셔서 자기가 보내고 싶은 센터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지역을 확인해 주시고 보내고 싶으신 센터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적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센터는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다 하셨으면 조금만 밑으로 내려와 주세요. 여기에 입고시 바코드 오류 처리 방식이라고 써 있잖아요. 바코드 오류 수정 서비스는 웬만하면 이용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바코드를 잘 부착했다고 하더라도 쿠팡 측에서 바코드가 인식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바로 회송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회송 비용이 착불로 와요. 그래서 건당 거의 2,600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2,600원 낼 바에 이거 이용 비용이 400원인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바코드 오류 수정 서비스는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유의사항도 동의 체크해 주시고요. 회송지 정보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고객 반품 정책도 동의해 주셔야 로켓크로스 입고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입고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입고 신청이 완료가 돼요. 지금 저는 회송지 정보를 입력 안 해서 이게 안 뜨는 건데 회송지 정보까지 입력하시면은 입고 제출하기 버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눌러주시면 입고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입고 신청을 해주셨으니까 물류 문서를 박스에 부착해 주셔야 돼요. 이쪽에 물류 문서 인쇄를 누르셔서 물류 부착 문서랑 물류 동봉 문서를 인쇄해 주시면 돼요. 부착 문서는 박스의 겉면에 부착해 주시면 되고요. 동일한 옵션만을 한 박스에 넣어 주셨다면 동봉 문서는 따로 출력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 옵션을 한 박스에 넣어 주셨다면 동봉 문서가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봉 문서가 만약 출력이 됐으면 그 센터에 들어가는 박스 중 어떤 박스에 하나라도 옵션이 여러 개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봉 문서도 나오게 되면 옵션이 하나만 들어있는 박스라고 하더라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부착 문서를 박스에 부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택배로 보내는 거다 보니까 부착 문서의 바코드가 훼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코드 위에 최대한 깔끔하게 테이프를 붙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 바코드들이 박스의 절개선에 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해주시면 입고 절차가 모두 완료가 되는 거예요. 혹시나 부착문서 부착이나 동봉문서를 동봉하시는 게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찍어드렸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물건을 이 두 개를 보낸다고 하시면 이 두 개를 넣으시고 서로 옵션이 다르게 있으니까 동봉문서도 같이 나왔겠죠? 그러면 이쪽에 이게 동봉문서인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럼 이거를 안에 넣어주시고 잘 닫아주세요. 닫아주시고 이렇게 밀봉을 해주신 다음에 이게 이제 부착 문서인데 이쪽에는 상품명이 나오고 이쪽에는 업체명이랑 주소가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은 가려놓은 거고요. 이걸 붙이실 때 이렇게 바코드를 박스의 절개선에 위치해 있지 않게끔 부착하라는 말씀이고요. 이쪽 옆쪽이나 아니면 이 사이즈를 작게 뽑으셔도 되는데 작게 뽑으셔서 이쪽에 이렇게 붙여주셔도 돼요. 이거 부착해 주실 때도 지금 부착 문서에 사이즈가 조금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이드를 조금 자르셔서 부착해 주셔도 돼요. 잘랐다고 가정하고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 바코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바코드 위에는 이런 식으로 부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상단이랑 하단까지 이렇게 부착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은 이쪽에도 빈틈없이 테이프칠을 다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부착 문서랑 동봉 문서는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로켓크로스 입고하시는 게 처음 한 번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한번 입고 시켜봐요. 만약 어려우시거나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오픈 채팅방으로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서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